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백을 법문 제7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40페이지 사지송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라한의 자리는 하는 데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사지송이다. 사지다. 사지다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지송. 그럼 네 가지의 지혜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배웠던 유식의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자, 전오식은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했어요. 코, 혀, 몸. 이 상태는 나무 토막과 같아가지고 별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육식에서는 눈, 귀, 코, 몸에다가 바로 의가 들어간단 말이죠.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계작용이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흰색이다, 푸른색이다, 아, 크다, 작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이 있는 육식, 이 느낌을 가지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칠식에서 분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라 또는 만화식이다라고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분별을 해서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팔식을 함장식 또는 아뢰야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로 사지송이다 하는 것도 결국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근거를 두고요. 자, 우리는 흔히 사지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개원경지다, 평등성지다, 묘관찰지다, 성소작지다 이런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에게 전법을 하셨을 때 일화개오엽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하나의 꽃을 이루었는데 그 꽃에는 5개의 꽃잎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에게 전한 전법계인데, 그 전법계에 나오는 것이 일화개오엽 가운데 4가지 지혜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를 할 부분에 해당이 돼요. 흔히 교가에서는 식을 전환하여 지를 이룬다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바로 우리가 현재까지 배웠던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8개의 모든 식, 제8식, 팔식으로 전환을 해서 4가지 지혜를 성취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유식학을 표방하는 기본 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팔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중생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걸 어느 걸 끄집어내느냐, 칠식에서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지를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팔식 온자는 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는 청정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보는데, 결국 칠식이 끄집어내온단 말이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끄집어내오기 때문에 결국 중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칠식에서 이게 발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칠식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 와요. 또한 칠식도 어떻게 돼요? 육식이라는 작용이 없으면 육식에 있는 작용을 끌고 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바로 육식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갖다가 끌고 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칠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걸 마음속에 두고요. 중생이 성불을 해서 구경각을 성취하면 4가지의 보리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식학에서는 이 4가지 지혜를 바로 사지를 취급함에 있어서 팔식이 반드시 전환해야만 4가지 지혜가 성취될 수 있다는 입장이 통설이다 하는 이야기. 바로 팔식, 저장되어 있는 것에서 발발이 돼야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식학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자, 우리가 육조 단경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육조 스님께서는 그러한 통설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득하고 오히려 타당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즉 육조스님은 팔식으로 인해서 전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팔식의 자성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다는 얘기. 자, 칠식에서 끌고 나오지 않으면 팔식은 뭐예요? 그대로 요동이 되지 않아요. 비록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있어요. 희로애락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칠식의 분별작용으로 인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있지만, 바로 칠식에서 팔식에 저장되는 것을 끌고 나오지 않으면 이미 이 상태가 청정한 상태다라고 육조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여덟식의 자아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바로 깨달으면, 칠식에서 끌고 나오지만 않으면 바로 이것이 청정이에요. 이것이 공인데, 이 자체가 바로 사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결국 사지다는 것은 네 가지다는 것은 우리가 청정하고 공한 이치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대원경지. 대원경지. 여러분들 교재 3권 40페이지 보시면 돼요. 대원경지다라고 하는 것은 성청정이요라고 했어요. 대원경지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다. 자, 우리가 칠식의 분별작용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있지만 이 자체에서 끄집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흙탕물이 일다가 흙탕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 가지고 다 가라앉으면 위에는 청정해진다는 이야기죠. 일부러 손으로 휘젓거나 막대기 같은 걸로 휘저 가지고 흙탕물이 되면 다시 칠식의 어떤 분별작용으로 해서 흙탕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위의 물은 청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래 청정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경지는 팔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식을 끊고 다시 팔식을 전환을 해서 대원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원경지는 자성이 청정하다는 이치를 아는 건데, 팔식의 자성이 청정한 그대로가 대원경지다는 얘기. 이 자성 이 자체가 청정이지 왜 팔식에 있는 걸 구태여 마음에 담겨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없애야지만 청정이 된다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청정이다. 이 이치를 알게 되면, 그래서 자성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육조 스님의 뜻과는 반대가 된다. 자성은 이미 청정해 있는데, 즉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뭐하고 비유를 하면 됐냐면,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두근두근하고 속상해가지고 이러다가 절에 가서 또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싸웠던 부분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이미 부부싸움한 문제는 마음에 저장이 되어서 있어요. 저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미 싸움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딴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부싸움 했던 것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해가지고 이걸 비워야지 이걸 비워야 내가 편안해지는데 라고 해야 청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싸움을 한 기억은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청정해진 건데 부부싸움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데 부부싸움으로 인해 속이 상한 걸 왜 끄집어 다시 내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육조 스님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청정해져 있다. 싸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장이 되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왜 휘저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육조 스님 이야기는. 그래서 이미 내가 절에 가서 뭐 108배를 했는지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또 가자 해가지고 저녁 때 가서 밥하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죠. 그럼 그 상태가 뭐예요? 이미 청정한 것이다. 그 자체가 본성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께서는. 그래서 대원경지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하게 한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이거를 청정하게 만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저장이 되어서
속상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운다라고 해요. 비운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비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비워져 있는데 무엇을 비우려고 하느냐? 비우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비운다는 생각으로 과거의 일까지 채워져서 다시 번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예요? 비울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다시 또 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채울 것이 없어요. 청정으로 채운다라고 하면 청정으로 채운다는 생각이 결국 뭐예요? 고통과 번뇌를 만들고 집착 때문에 중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잊어버려서 없는데 뭘 비우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속상해하고 이러면 스님들이 간혹 그래요. 아, 마음을 비워. 비울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비워지는 것이지 비우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비운다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들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는 노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인연을 만나면 잊혀지지.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뭐 한 10년 전에 길 가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속상했는데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속상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는 기억이 있지만 하지만 그거 마음속에 계속 지니고 살아요? 잊어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사는 그 순간이 청정함이지. 왜 구태여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거 끄집어내서 비워. 이 자체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할 것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육조 스님 말씀에.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을 건 다 받았어요. 무기로 돼가지고 올 거는 또 앞으로 올 거예요. 근데 그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지장보살 하면 오히려 뭐예요? 해적에 넘는 결과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업장 소멸이 아니라 뭐예요? 업장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업장 소멸할 것이 없어요. 업장이라는 자체도 이미 뭐예요? 다 저장되어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구태의 왜 그걸 희적해서 끄집어 내려고 하냐는 얘기. 그러니까 육조 스님 말씀대로 하면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뭐에 받을 건 다 받고 남을 건 남아 있기 때문에 구태여 끊을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업장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성지는 심무병이요.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음이며. 자, 팔식은 방금 얘기했어요. 대원경제의 자체가 대원경제예요. 이 자체가 청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평등성지는 심무병이요. 그래서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음이요. 그랬는데 이것도 대원경제와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평등성지는 바로 제7 말라식의 병이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7식의 미혹과 집착의 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등성지다. 자, 7식 자체가 평등성지라는 거예요. 8식 자체는 대원경제예요. 그러면 7식 자체가 8식은 대원경제, 7식 자체가 평등성지다. 평등성품에 대한 지혜다. 평등성이라는 것은 땅과 같은 걸 뜻하지요. 땅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더러운 걸 버리거나 좋은 걸 버리거나 해도 땅이 어떻게 돼요? 불만 가져요? 좋은 걸 던진다 해서 좋다라고 해요. 나쁜 걸 던진다라고 싫다라고 해요.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등성지. 그런데 칠식은 평등성지다라고 해 있는데 어떨 때 평등성지가 되느냐? 병이 없을 때 평등성지가 된다는 얘기. 그럼 병을 뭘 갖다 병이라고 하느냐? 분별을 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고여정멸해요. 근데 팔식에 있는 것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분별을 하면 이게 평등성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요. 옆집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나도 편안할 텐데 어떻게 돼요? 일부러 찾아가. 옆집이 어제 싸웠는데 도대체 왜 싸웠대? 모르지요. 가면서 내가 한번 알아보고 올게 해가지고 옆집에 가서 어제 근데 왜 싸웠어? 시끄럽더니 하면은 옆집에 잠잠해졌는데 옆집도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돼요?
나도 편안할 텐데 나도 그걸 알므로 인해서 집에 와가지고 이래서 싸웠대 저래서 싸웠대라고 하면 분란이 일어나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분별식의 병이에요. 병. 분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칠식 자체가 평등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분별이 없어요. 남의 집 싸웠든 어쨌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바로 이게 칠식의 분별이 없는 작용, 병이 없는 작용 할 때에 이걸 갖다 우리는 평등성지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묘관찰지다. 묘관찰지는 견비공이다라고 했어요. 묘관찰자는 공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묘관찰지는 뭘 얘기를 하느냐? 자, 팔식은 대원경지, 칠식은 평등성지. 바로 묘관찰지는 육식을 얘기해요. 그럼 묘관찰지는 뭐를 얘기하느냐? 묘하게 관찰한다라고 했어요. 묘하게 관찰한다. 묘하게 관찰한다는 건 뭐예요? 공이단 이치하는 거예요. 공이단 이치. 묘관찰. 공이단 이치를 하는데 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공묘유잖아요. 그런데 묘관찰지는 육식이 바로 경계를 대해서 힘쓰는 공룡이 있으면 집착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이런 공룡이 없는 것을 비공이라고 무심을 의미한다. 무공룡이 되면 육식 그대로가 묘관찰지다. 왜?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대로. 눈, 귀, 코에 몸듯이 소리가 들리네? 저 뻐꾸기 소리네? 요까지가 육식 작용이에요. 근데 왜 지금 시간에 울려? 저녁 때 우는 소리가 이쁘더라 라고 하면 분별식이 돼버려요. 육식의 작용은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저거 산이 푸르네? 조금 있으면 더 푸러지겠지? 푸르네까지가 육식이고 조금 있으면 더 푸러지겠지? 하는 것은 칠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묘관찰지는 있는 그대로 보는 육식의 작용을 묘관찰지라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팔식은 대원경지, 칠식은 평등성지, 육식은 묘관찰지를 만들어요. 그러나 묘관찰지도 뭐예요? 무심이었을 때, 무심. 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무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에 없는 걸로 알아요. 마음에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번뇌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있는 상태로 보는 거, 무심, 무공령,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는 묘관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성소작지는 동원경이다라고 했어요. 동원경이다. 성소작지는 뭘 뜻하냐? 전오식을 뜻해요. 성소작지. 그럼 바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지혜예요. 자, 성소작지는 동원경이다라고 했어요. 대원경지하고 같은 것이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자, 대원경지의 단계는 팔식의 단계는 육식이 보고 칠식이 작용을 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팔식에 저장을 시켜놨어요. 다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상태에서 요동을 안 하는 것을 대원경지라고 하는데, 자, 전오식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의식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눈, 귀, 코, 몸은 마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작용을 못해요. 마음이 시켜야 봐요. 우리는 보고 있는데 뭔지를 마음이 없으면 몰라요. 큰지 작은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죽은 사람이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돌아가신 분이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몸이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아픈 걸 느껴요. 돌아가신 분 화장터에 가서 뜨거운 데 넣는다고 뜨겁다고 싫다고 나와요. 산소 파가지고 넣는데 답답하다고 뛰쳐나와요. 그런 걸 전혀 모르죠. 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로 전오식은 눈, 귀, 코, 몸 자체는 있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분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바로 이것을 성소작지라고 해요. 이루어나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소, 만들어지는 것이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소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는 장소나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장소나
결국 같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자 세상에 태어날 때 공한 이치대로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육근과 육경이 붙여서 탐진치로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는 개정해로 탐진치를 없애면 바로 없어지는 거고, 육경의 대상 색성량 비촉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내려놓고 안이비설신이를 보시지기의 육정진선정 반의 육바라밀로 다스리면 결국 우리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청정을 얻는다라고 해인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성소작지는 뭐냐, 전오식은 뭐냐, 우리의 본래 면목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바로 초발심이나 정각을 이룬 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성소작지나 대원경지가 같다는 이치를 설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대원경지와 같은데 전오식은 팔식을 의시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팔식이 청정해서 대원경지가 될 때 그것도 더불어 성소작지가 된다. 즉 오근으로 행하는 일체가 대원경지의 작용이다. 식이 움직여서 만드는 거. 오근, 눈, 귀, 코, 몸. 이것이 결국은 일체가 결국 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대원경지가 되지만 이건 같은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오식과 팔식은 과상에서 전환되고 육식과 칠식은 인중에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과로서 전환이 된다. 과로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럼 전오식은 작용되는 게 없는 과. 이것은 이미 가라앉을 거 다 가라앉고 윗부분 청정해진 과 따지지만 바로 육식과 칠식은 바로 뭐예요? 인중이다라는 인중. 인중은 뭐예요?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원인 인자에다 인중에 무슨 얘기냐? 육식은 눈, 귀, 코, 여, 몸 뜻이 보고 듣는 거. 이런 이 자체를 얘기하지만 결국 육식의 작용은 누가 끌고 가요? 칠식이 끌고 가요. 산이 푸르네? 그러니까 칠식에서 조금 있으면 더 푸르러 변해가잖아. 자기의 의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육식의 작용은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데 더 푸르잖아, 더 좋잖아, 나쁘잖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끌고 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육식은 정지가 되고 칠식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칠식이 분별하게 되는 뭐예요? 원인을 만들어요. 원인. 그래서 인중이라고 해요. 그럼 칠식은 어떻게 돼요? 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팔식에 있는 걸 또 끌고 내와서 또 분별을 만들어요. 자, 우선 보고 듣는 거에서 끌고 가서 분별을 만들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끌고 내와서 분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칠식과 육식은 인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로 오식과 전오식과 팔식은 바로 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팔식은 금강도 후에 이숙식이 공하게 되므로 등각의 치우심이 모두 다 끊어진 묘각을 성취하는 완전한 과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과상에서 전환된다라고 한다. 과상에서 전환된다라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칠식에서 끌고 가면은 또 여기 막 해적여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대원경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끌고 갈 거 다 끌고 가고 칠식에서 분별을 다 끝난 뒤에 결과에 이루어지는 게 대원경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육식은 무상적인 칠지에 들어갈 때 완전히 없어지므로, 조그맣게 설명드린 거예요. 칠식에 들어갈 때 완전히 없어지므로 인중에서 전환하고, 칠식도 멸진정에 들어갈 때 없어지므로 칠식도 멸진정, 모든 것이 다 공해했을 때 칠식도 없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계속 분별, 망상, 시비, 집착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바로 전오식은 일어나기 전이고 팔식은 일어났지만 바로 과상에서 칠식에서 자꾸 끄집어나니까 끄집어내갈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끄집어내갔을 때 남는 것이 침전돼서 생각이 안 날 때 대원경지는 이루어지지만, 육식은 칠식에서 가져가면 무너지지만 칠식은 뭐예요? 멸진정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별 만화작용이 없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바로
멸진정이 됐을 때 칠식은 전환이 된다. 지혜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 자, 우리가 부처님법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지혜다라고 했어요. 결국 다 공하고 연기하는 지혜를 설하는 거예요. 바로 공한 지혜를 될 때, 지혜가 될 때라고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경지, 자, 여기서는 평등성지, 육식의 작용에서는 묘관찰지, 전오식에서는 성소작지의 지혜. 그래서 오식은 아래하식의 대원경지가 될 때 비로소 더불어 성소작지가 되는 것이므로 또한 과상에서 전환된다. 그래서 오식, 전오식과 팔식은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거고, 육식과 칠식은 바로 원인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육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칠지에 들어갈 때, 무상정으로 들어갈 때 소멸이 되고, 칠식은 멸진정이 될 때 소멸이 된다. 그래서 단전 명언이요 무실성이라 그랬어요. 단지 전환이라고 말할 뿐이지 참성품은 없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 본래 다 공했었고, 공한 것이 변해서 유가되고 중생성이 되고 하지만 본래는 이미 다 공했었고 또 공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사실상은 다 공한 이치의 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상에서 전환되고 인중에서 전환된다는 것은 말로서만 전환이라고 할 뿐이지 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지 그 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 계명불개체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본체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으로만 우리가 바뀌었다, 변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 내 본래 마음에 공했는데 싸워가지고 아니면 어떤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잠시 느껴요. 느꼈다가 시간이나 인연이나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또 잊어먹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래 침전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래는 청정했지만 이런 어떤 작용이 들어와서 침전은 돼 있지만 다시 또 본래대로 청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지만 우리는 속상함이 들어왔어, 즐거움이 들어왔어 했다가는 침전시켜 놓고 속상하지도 즐거움도 없게 된다. 결국 본래 청정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8식이 청정한 그대로가 대원경지로 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 외에 따로 대원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뭐예요? 본래 자성이 청정한데 청정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본래 청정한 것이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만들어냈을 뿐이지 사실 깨달음이라는 자체도 깨달음 속에는 없어요. 또 우리가 뭐 부처를 찾는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부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로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 부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또한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화하고 분별하는 그 가운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것이지 본래는 마음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대로다. 야어 전처의 분류정이면 만약 전환하는 곳에 정념을 두지 않으면 이는 제8식이 대원경지로 전환하고 7식이 평등성지로 전환하는 등 전환하는 곳의 일체에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분별이 없다는 것은 심층의 무분별까지 없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제8 아래의 미세한 분별까지 없다는 것. 쉽게 예를 들면 공안 가운데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 없는 건데 우리는 그 공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전오식을 만들고 육식을 만들고 칠식을 만들고 팔식을 만들어서 변해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해간 사실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 사실도 결국은 본래는 없었던 것이다. 무분별한 것이다. 또한 팔식의 무분별식이다. 청정식이다 하는 것까지도 대원경지까지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대원경진이 결국은 뭐예요? 평등성진이 묘관찰진이 성소작지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본래 청정은 그런 것이
같다. 그래, 육조 스님은 본래 우리가 청정했던 것이지 이건 다 우리가 분별작용해서 만들어 놨을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흥영천하 가정이로다 그랬어요. 흥성하게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나가정. 정은 정인데 나가정이 정이다라고 하는 고유정멸하는 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 정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가정이래. 나가정은 무슨 정이냐? 나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용을 뜻해요. 범어로. 용. 그러면 정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부좌 들고 뭐 고유정멸하고 이런 걸 정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용정이에요. 용정. 용은 뭐예요? 물속에도 있고 하늘도 날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지. 허공이나 바다에서 자유자재하게 자기 마음대로 나다녀요. 용은 나다니지만 마음은 뭐예요? 본래 공했었고 아무리 용이 요동을 친다라고 해도 본래 공했었고 나중엔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치를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가부좌를 들고 몸을 안 움직이는 게 선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나가정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자유자재로 하는데 분별이나 번뇌나 망상이나 탐진치 어떻게 끄달려 다니지 않는 상태, 이거를 나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용이 자유자재하게 노는 것과 같지만 집착이 없고 자성이 청정한 이치만 바로 알면,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은 선을 무슨 선이라고 행선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가부좌 들고 앉아서 안 시켰어요. 행선. 네 할 일 다 하면서 선해라.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가부좌 들고 가잖아요. 이거 도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도가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행주자오묵동정. 정이에요. 정. 말하고 행동하고 앉고 눕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서있고 눕고 정. 이게 바로 뭐예요? 나가정이에요. 나가정. 행선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누구나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자성이 청정함을 바로 자각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가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식을 끊고 전환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있는 상태에서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나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사지성. 다음 시간부터는 삼시교판이다 해서 우리가 있고 없고 또는 무기 뭐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뭐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 유라 그러죠. 유, 또 무, 또 중도, 이런 어떤 삼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 근데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이 사실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잘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들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삼시교판 하고요. 오늘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제 7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